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또 올랐네, 또 올랐어. 참 추세가 무섭습니다. 1,400선에서 1,900선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올랐는데요. 물론 중간중간 이 대외 변수로 인해서 잠시 눌리기도 했지만 으쌰으쌰 오늘도 양봉을 켜냈습니다. 오늘은 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종목마다 이 선별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이 정책주와 언택트 관련주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또 오늘 수급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오늘 금융투자의 매도 스탠스는 여전했지만 연기금 쪽의 강한 매수로 인해서 수급의 손바뀜도 일어났습니다. 참 급변하는 시장 대응 어려우시죠?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의 김민재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재인이가 궁금했던 종목 저와 함께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로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에너지가 셌습니다. 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반영,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부터 보시면요. 이 전자상거래인 이 카페24,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인 KG 모빌리언스가 급등 나왔는데요. 카페24의 경우에는 21%대 상승, KG 모빌리언스도 오늘 21%대 상승으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초록뱀이 BTS 관련 호재로 오늘 올랐죠.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인데 방탄소년단 빌보드 월드 차트 석권하면서 BTS 드라마 성공 기대감에 강세를 띄웠다는 뉴스, 오늘 3%대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도 보이네요. 톱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24%의 상승이 있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12%의 상승이었는데요. 에어킨 마스크의 미국의 FDA 승인으로 오늘 급등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저희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상한가에 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 고무벨트인데요. 이 정책 관련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죠. 오늘 동일 고무벨트 상한가에 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보통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면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4.4%의 오늘 주가 강세 보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3%대 강세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는 1분기 깜짝 실적에도 약세를 띄웠습니다. 오늘 1.55% 약세를 띄웠는데 이 종목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저와 함께 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톱텍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또 추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김민재 전문가, 오늘 고가 기준으로 24%가 올랐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드렸을 때, AS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네. 지금 메인 저항권까지 올라와 있고 여기 지금 매물 소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에어킨 방역 마스크 이 호재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기사는 나오고 있지만 이미 일전부터 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급하게 상승이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재료를 기사로 뿌린 다음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레몬의 마스크 관련된 제품으로 톱텍도 지금 동방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레몬 역시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일단 톱텍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본 사업 자체에서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에도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을 때 크게 두렵지 않은 종목, 즉 알서포트라든지 지오서포트 이런 이번 코로나19 수혜주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훨씬 더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넨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하락 구간에서 한번 멈춰서면서 주가가
매수와 매도가 좀 많이 일어났던 지점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 소화가 좀 꾸준히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재료를 마음 먹고 내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소화만 또 거친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10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홀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는 자제 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톱텍은 또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신규 매수는 자제하라고 말씀 주셨지만 보유자분들은 좀 더 홀딩하는 게 좋다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레몬도 함께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좀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추천주였잖아요. 네. 레몬의 또 흐름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레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스크 제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톱텍보다 좀 약한 모습, 즉 이런 재료 종목, 코로나 관련 테마 종목들을 보시면 결국 수급이 이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레몬에서 제조를 하고 있지만 톱텍이 더 강한 만큼 지금 결국은 수급이 몰린 쪽으로 돈이 계속 신규 매수라든지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몬 역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하락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비중 절반에서 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었던 위치고요. 비중 절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하셨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레몬 같은 경우 그대로 보유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홀딩 관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꼬리 달고 나온 이유가 지금 그동안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홀딩 관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였던 레몬과 톱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오늘 호실적이 나왔는데 네이버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강세를 띄었는데 이 종목만 혼자 약세를 띄었어요. 이 종목 왜 이렇게 약세를 띈 거예요? 네,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선방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2분기에는 실적이 약간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강하게 이끌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도세를 지속을 하면서 주가를 억누른 모습이었는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1분기, 2분기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간의 상승 기조 그리고 서버용 메모리를 비롯해서 지금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선방을 했습니다. 그 선방한 랜드 플래시 관련한 부분이 올해 말부터는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 이 회사를 이끄는 모멘텀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차트상으로 한번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 이후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금 8만 원 근처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중요한 것은 8만 6천 원 사이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대세 반등 구간으로 좀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주가나 이제 전반적인 코로나 이슈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자면 한 8만 6천 원 부근에서 오면은 절반 이상은 수익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8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또 다른 악재가 터졌거나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손절가 8만 원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궁금했던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시장이 참 빠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수가 변하고 있는데요.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소연 다 들어드리고요. 전문가들이 종목 상담해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부터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ABL 바이오. ABL 바이오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21,000원에 한 28%. 21,000원에 28%를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예, 예. 계속 오. 물타기 해가지고 그렇게 좀 낮춰놓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신 거세요? 네네. 그럼 맨 작년에 처음- 샀어요. 네. 아, 작년에 사셨고요. 네, 그래도 네, 손실이 좀 있으세요. 그죠? 예, 예.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저기에서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아, 맞아요. 시청자님 그래도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도 네. 더 올라와서 수익 봤으면 좋겠죠. 아니요, 근데 이게 네. 계속 이 가격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조금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 28%를 들고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전문가 지금 참 시점이라도 예. 손절도 고민 중이신 거군요. 아니요, 전체 다 손질은 안 하고 네, 한 10% 일부만? 정도를 일부라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저희 김미지 전문가가 제약바이오도 잘 아시거든요. 예, 상담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김미지 전문가 얘기 다 들으셨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네. 보고 있어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예, 예. ABL 바이오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 종목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인데 좀 지지부진하죠.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뭐 이중항체 관련해서 뭐 충분히 실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아니 뭐 전문가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제가 네. 그냥 손절 안 하고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예,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내려오면 더 사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상단에 좀 매물대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 암 쪽, 그러니까 암학회 관련된 이슈가 터지고 나왔을 때야 ABL 바이오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 종목은 사실 내려오게 되면 더 사면 되시고요. 제가 이 아니요, 종목 저 내려와서 더 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비중을 줄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종목은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상장된 이후로 제가 이거 15,000원대 가격대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바닥이 확실하게 다져놓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시장 악재,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내려오고 어떤 시장 악재가 있을 때만 살짝 깰 뿐이지 여기를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어쨌든 28% 대략 한 30% 정도 이 종목에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 70% 정도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을 굳이 뭐 손실 보고 파실 것도 아니고 비중을 줄이실 필요도 없고요. 한번 시세를 주면 굉장히 큰 시세를 줄 종목이라서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고 아직 재료가 이슈가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증시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슈에 대한 재료가 부각되는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어떤 이슈가 불 때 이 ABL 바이오도 역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이슈는 뭐 암학회 관련된 이슈가 불 때 이 종목이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묻어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호재가 좀 없기 때문에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버티고 있는 것뿐인 거고 지금 이 암 치료 쪽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갈 때 같이 갈 거라서 이 종목은 올라가면 그냥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비중을 절대 줄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 가격에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되겠어요? 네, 그냥 들고 가시고요. 뭐 손절하실 필요도 없고 비중을 줄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네, 시청자님. 예, 지금 예. 또 홀딩 의견 주셨는데 또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감사해요. 아,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꼭 나중에 예. 더 올라가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문자함에 어떤 문자 풀어드릴까요? 이번에는 콤텍 시스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580원에 비중은 30%, 눈웃음 보내주셨어요. 끝자리 번호 7741님의 문자고요. 또 하나 더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CIS가 들어왔네요. 매수가가 4,200원에 비중이 70%나 되세요. 이분도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끝자리 번호 3015님의 문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문자 두 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콤텍 시스템부터 풀어볼게요. 지금 종가가 1,370원입니다.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시긴 한데 최병진 전문가 좀 기다리면 또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상황 자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환점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신 사업 관련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빅데이터 관련주들이나 원격 의료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유 관점으로 유지하시다 보면은 지금 순환매수성 자금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관련주 뭐 카페24나 플리토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유입될 부분이 지금 콤텍 시스템이 있는 테마라고도 한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코로나 이슈 때문에 7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시장 반등과 함께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살아있고 시장만 강하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자면 1,480원 정도 잡아드리고 만약에 그 가격대로 올라왔는데도 시장이 반등세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한 1,600원 부근 잡아드리고 이 가격대 오면은 절반 이상은 현금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콤텍 시스템은 지금은 홀딩해 주시고요. 1,600건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아까 CIS 제가 골라봤죠. 매수가가 4,200원에 비중이 70%인데 CIS가 오늘 3,98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비중이 70%라서 좀 마음 고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민재 전문가, 이거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앞으로 업황도 좋고 이 종목도 괜찮은가요? 네,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비중이 좀 너무 많긴 하세요. 뭐 좋은 종목이라서 제가 뭐 비중 많을 때는 굳이 줄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기간에 뭐 2,000원대부터 거의 4,000원대까지 뭐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비중은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뭐 안 좋아서 그리고 안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매수가 이상에서도 수익 실현 관점이긴 한데 일단 비중이 70%로 너무 많기 때문에 매수가에서는 비중을 한 20%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셔서 나머지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에 비중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상승폭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도 조정받고 갈 수 있는 관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서 매수가에서는 비중 50%만 줄이시고 20%는 그냥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IS는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비중 반으로 줄이시고요. 나머지는 계속 홀딩 전략으로 설명 도와주셨네요.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렇게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보석 같은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8글자 종목이고요. 자영업자들 힘들지 않게 나이스하게 대출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대출해주면 좋긴 좋은데 이 기업 금리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은행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인지 맞춰보세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3글자 종목이고요. 편의점 사업 달인의 기환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 근처 소비가 늘어나면서 편의점 쪽에 수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가 편의점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4글자 종목인데요. 환자 감시장치하면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환자 감시장치는 병실 가보면 환자 옆에 붙어있는 네모난 기계 있죠. 환자의 심전도, 혈압, 맥박 등을 전자 계측기로 감시해주는 기계인데요. 이거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힌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캐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8글자 종목인데요. 대출해주는 종목인데 나이스하다고요? 사실 그럼, 네. 대출을 해주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심사를 받게 되는데 네네. 네, 지금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은행이나 약간 대부업체 아닌가 했는데 그런 쪽은 아닌가 봐요. 네, 그런 쪽은 아닙니다. 심사를 해주면은 뭐 개인들이 어떻게 심사를 받아서 그 중간에 과정에 있는 그런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신용조회한다거나 뭐 이런 쪽이다라고 막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 조회를 해주는 회사라고 알겠습니다. 나이스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볼게요. 4글자 종목인데 환자 감시 장치하면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환자를 감시하나요? 환자가 계속 감시가 당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처음에 네. 말했죠. 그 심전도 이런 거 그렇죠. 체크해주는. 심전도나 네.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슈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신화된 제품들의 수요가 좀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맞춘다고 하면은 관련 수혜주들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여러 가지 의료 장비 기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 라인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를 넘어서면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 또한 과거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실적주에 같이 한번 챙겨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실적주 하면 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죠. 이런 종목들은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내고 MTN 실시간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까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 통해서 시청자님 고민 상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헬릭스미스요. 헬릭스미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77,900원이요. 77,900원에 비중은 몇 퍼센트 되세요? 20%요? 20%요? 네네.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네네. 혹시 그 한창 하락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요, 저 그 전에. 그 전에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 조금 했는데도 네. 이렇게 됐어요. 아, 지금 추가 매수한 상태시고 지금 그래도 네. 주가가 많이 안 올라와서 좀 걱정이 되시겠죠. 예,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실까요? 이걸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매도해야 되는지. 아, 지금 추가 매수할 현금은 좀 있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최병진 전문가가 아주 잘 아시거든요. 상담 네네. 잘 도와주실 거예요. 잘 받아보세요. 네. 네, 최병진 전문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 종목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내려가고 여러 가지 임상 실패 소식도 전해지면서 좀 많이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가장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추가 매수라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77,000원대 평단가에서 많이 내려오기는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신에 비중은 늘어나니까 오히려 네. 시장의 돌발적인 악재나 이 종목의 이제 엔젠시스에 관련한 파이프라인 관련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타격이 더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좀 좋은 점은 4월 27일 날 아마케가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 3월 말에서 6월 초중순까지 보면은 아스코도 오르고 여러 가지 중요한 학회들이 질비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냥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 관점 유지해 주시면서 예. 차라리 여유 자금 있으신 거를 아마케는 뭐 관련한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 수출 기대 심리가 존재하는 종목들로 진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또 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삼상에 네. 관련한 부분이 약간 불안정하거든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는 올라오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우선은 뭐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한 우선은 8만 원 부근으로 잡는 게 좋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 그때 과거에 이제 임상 관련한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이 갭을 한 번에 메꾸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관련한 결과도 많이 좋게 나타나야 되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예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한 8만 원 정도 올 경우에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CRT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 나올 텐데
예. 그 관련주들이 차세대 그 차기 이제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진입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전략 잘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번 문자는요. 여기에 시청 잘하고 있다는 또 애청자님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풀어볼게요. 아까 나이스한 또 정보 또 힌트가 나왔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 풀어보고요. 매수가가 16,500원에 비중은 20%, 2달 전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끝자리 번호 8661님의 문자고요. 하나 더 골라보겠습니다. 평화산업인데요. 매수가가 3,45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보유를 1년 넘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요즘 조금 움직이는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언제든 매도할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끝자리 번호 7306님의 문자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스 평가 정보부터 풀어볼게요. 지금 매수가가 16,500원인데 지금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세요. 지금 16,900원. 그래도 조금 수익 중이시긴 한데 이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더 올라야지 가슴이 좀 풀리실까요? 네, 이 종목 그냥 홀딩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2달 전에 매수하셨을 때 지금 가격까지 올라와 있고 오늘로써 수익 전환 되셨는데요.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팔고 싶으실 텐데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코로나 이슈로 더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내려왔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네, 꾸준히 상향하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서 그대로 보유하셔서 절대 팔지 말자라고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반응이 뜨거운데 혹시 오늘 정답 아니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 어쨌든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홀딩 해주셔서 나중에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다음 문자는 평화산업 매수가가 3,45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언제쯤 매도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최병진 전문가 지금 좀 손실 많이 크시네요. 1,365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도와드려야지 좀 대응 방법이 생길까요? 네, 우선 넥타이를 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우선 채팅방에 써주신 그 정답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품절주라고 그 프레임 하에 굉장히 급등 모습도 나타내었던 기업인데요. 지금 상황 자체를 봤을 때에는 작년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차 그룹을 봤을 때 제네시스 라인이나 그랜저 그리고 아반떼까지 신차들의 효과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를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수주를 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도출이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 관련주로 탈바꿈하면서 실적 또한 겸비한 우량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맞춰서 평단가가 높으시니까 우선은 예율자금이 있으시다고 할 때에는 지금 가격에서 한 1,2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조금씩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고 나서 평단가를 한 2,000원 정도까지만 낮춰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과거의 손실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1,5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1,8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 좀 크시지만요. 그래도 목표가 1,500원에서 1,800원 구간은 꼭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레고캠 바이오 풀어볼까요? 매수가가 53,4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꼭꼭꼭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끝자리 번호 0605님의 문자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오늘 5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이 종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재 전문가, 이 종목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신데요. 꼭꼭꼭꼭 진단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손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손실 줄일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올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인 저항권 지금 갭으로 돌파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흐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갭으로 상승을
이뤄낸 다음에 그 가격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추가 상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 뭐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꾸준히 좀 행보를 하면서 상단에 저항대 물량이 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지금 위치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손실 중이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 그대로 보유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지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홀딩하셔서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 문자는요. 통화가 어렵다고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마크로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8,600원에 비중이 30%인데 비중이 커서 앞으로 전망이 매우 궁금합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마크로젠 한번 볼까요? 오늘 종가가 35,300원입니다. 지금 손실 조금 보고 계신데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최병진 전문가 지금 통화를 원하시는데 문자 상담 주셨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바로 이뮨메드 관련주로 엮이면서 49,000원대까지 급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 5만 원까지 올라갔던 당시에는 이뮨메드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소마제네이라는 자회사가, 미국의 자회사가 상장을 관련한 부분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자리대 자체가 코로나 이슈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볼 때에도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이 관련한 지금 이 종목의 재료를 볼 때 추가 상승은 다소 힘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뮨메드 관련한 임상 진행 소식과 코로나 관련한 결과치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38,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꼭 낮춰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급등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가 전환될 경우 투매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는 33,000원 부근 꼭 지켜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크로젠까지 오늘의 문자와 전화 상담을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 버틸까?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AS 시간인데요. 저희 전문가들 수익률 자랑도 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AS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톱텍, 알서포트, 인텍플러스, 에이펙트. 어제 추천 주신 인텍플러스와 또 에이펙트가 보이고요. 알서포트 오늘 특징주, 톱텍 역시 특징주였죠. 다 수익률 좋은데요. 이 종목 오늘 7% 올랐는데 오늘 시초가가 좀 높아서 이렇게 됐고요.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알서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가 지금 130%의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 계속 가져갈 각인가요? 네, 이 종목은 그대로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을 때에도 이번 코로나19 관련된 뭐 테마성 종목, 즉 호재 종목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서포트도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과 비슷하게 제가 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지어소포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무기술이나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실적이 다 뒷받침되면서 이번 코로나19 이슈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더
끝없이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지금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정을 잘 거치고 오늘 최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주는 대로 시세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톱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 한 130% 수익률이었었는데 충분히 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량 버틸각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다만 신규 매수는 금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유자들도요, 저점 대비해서 3배나 올랐는데 어떻게 더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이 정도 수익이라면 조정 받았을 때 충분히 버틸만 하다라는 관점이다. 이미 충분히 한번 조정을 준 뒤에 추가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약간 뭐 수익권 반납해서 약간 덜 수익 보더라도 충분히 차라리 베팅해서 더 높은 수익률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알서포트에 대해서 AS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AS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PPI, 부강약품, 안트로젠, 바이오톡스텍, 5G 관련주 요즘 흐름 좋았고요. 부강약품이나 바이오톡스텍, 안트로젠,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오늘 참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수익률이 가장 적은 PPI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PPI가 4월 추천주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요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계속 버틸 각이겠죠? 네, 버틸 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5G 관련한 이슈를 이용해가지고 집권 여당에 관련한 부분, 광주를 기반으로 한 5G 기업이다라는 프레임하에 추가 상승은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추가해 드리자면 인텔사의 핵심 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율을 보면은 인텔사양 매출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5G 시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약간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격 진료나 재택근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5G를 비롯해서 무선 트래픽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고요. 2019년도 대비 2021년도에 무선 트래픽 수치는 2배 가까이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종목이 수혜주로 부각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또 큰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버틸 각오로 설명 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분석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10,000원 구간에서 좀 저항선이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맞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이 10,000원 부근 이상부터 아무래도 과거에 존재하는 물량들이 존재를 많이 있다 보니까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0,000원이라는 그 선 자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부근만 탈환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실적 모멘텀과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14,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PI 사실상 10,000원 부근만 돌파하면 더 갈 수 있다. 사실상 돌파할 수 있다라고 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PPI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알서포트 목표가 2배 터치, 이제 목표가는 추세로 간다라고 설명 도와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 PPI 5G 관련 모멘텀 유효, 꾸준히 모아갈 때라고 설명 도와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수익 해결사 시간입니다. 앞에 버틸각, 팔각을 보면서 수익률이 너무 대단한 두 전문가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참 기대가 되는데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내일장 공략주인데요. 8글자 종목에 자영업자들 힘들지 않게 나이스하게 대출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대출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자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신용평가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종목 8글자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또 문자 상담도 해드렸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그 종목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네,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종목이고요. 아, 아까 네. 문자 상담했었던 종목이 맞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출을 받게 됐을 때 일단 신용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역시 뭐 매출액 같은 경우 약 1,0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8억 원 기록하면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인 만큼 주가도 이에 따라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이슈에 따라서 이 실적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이다. 아까 알서포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코로나19 관련 수혜주 종목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역시 같은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가 지니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에는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이번에도 흑자 전환이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3법 관련해서 호재성 테마에도 엮이게 된다면은 테마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종목,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문자 상담할 때도 절대 매수가까지 일단 겨우 올라왔기 때문에 팔지 말고 그대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코로나19에 따라서 일단 자금 경색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나 소공상인분들께서 지금 대출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는 앞으로 계속 좀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목표가, 손절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 봤을 때보다 주가가 좀 더 올라와 있어서 목표가랑 손절가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8,000원까지 잡아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8,000원까지 잡아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여태까지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와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코로나19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져서 힘드셨겠지만 이번 코로나19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면 뭐 기관 쪽은 뭐 전량 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이 큰 수급을 이겨낼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고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을 쭉 둘러보셔도 거의 다 새빨갛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때 계속 매수를 진행했었던 투자 업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꾸준히 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도달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홀딩하시면 제가 목표가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더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요. 나이스 평가 정보였는데요. 매수가는 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8,000원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김민재 전문가님,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체크할 필요 없을까요? 네, 충분히 어쨌든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 시장의 주목을 좀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호가 보시면 이 16,000원 거의 17,000원, 2만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인데 호가에 거의 한 1,000주씩 이상 걸려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나이스 평가 정보였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자, 세 글자 종목에 편의점 사업 달인의 귀환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 거죠? 왜 달인이에요? 편의점 하면 딱 네. 생각나는 기업이 이 네.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 세 글자를 따져보면은 BGF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달인의 귀환은 무슨 뜻이에요? 달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네. 편의점 사업을 과거에는 편의점을 세븐일레븐이 거의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독점을 했는데 CU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25시나 여러 가지 편의점 브랜드들이 많지만 CU가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선 살펴볼 점이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 이 종목 또한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을 피해가지 못하고 저가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기업 가치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종속회사로는 2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투자업을 진행하는 BGF와 사우스 스프링스라고 골프장 사업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BGF 네트워크스라는 여러 가지 물류나 상품권 중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BGF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중소회사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슈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볼 때 수혜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슈가 끝나고 나서 핵심적으로 소비 심리가 증가를 하고 외출이 많아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편의점을 들리게 됩니다. 저 또한 지금 편의점 자주 들리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고려할 때 이 기업의 가치를 지금 가치가 다운된 이 상황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편의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상장 초기만 하더라도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 지금 실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시장 반등과 함께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1차적인 목표가로는 우선은 안전하게 5,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3,500원 부근을 잡아드리는 게 3,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추세가 아예 역전환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 강력한 악재가 존재한다는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요. BGF였습니다. 매수가 내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공략주를 오픈해 보는 시간입니다. 시크릿 종목, 참 숨겨져 있는 종목인데요. 아까 힌트를 보니까 힌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글자 종목에 환자 감시장치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환자 감시장치 말고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환자 감시 장치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적지가 하나예요? 않은데, 많아요? 네, 적지가 않은데 그거를 또 맞추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맞췄나요 벌써? 예, 힌트를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심장 충격기 재생동기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동기가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제품이 과거에 지하철역에 굉장히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수혜주로 전환이 되었지만 지금은 상황 자체가 전 국민이 의료와 의료 장비도 구입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자 이런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볼 때 꾸준한 성장성을 유지를 하면서 실적이 폭증하는 구간이 해외 시장을 공략했을 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세 성분기를 이제 분석기가 있습니다. 최성분을 분석하는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점, 이 부분은 꾸준한 실적과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코로나 이슈가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의료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심을 이끌 만한 모멘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 성장,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의료기기, 의료 장비 업체들은 증권사나 여러 가지 펀드 쪽에서도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장비 기업들 중에서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종목은 그 코로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실적 타격을 안 받은 종목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타격을 안 받았기보다는 오히려 네네. 수혜주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인공호흡기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심장 재세동기 그리고 여러 가지 환자 감시 장치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했을 때 굉장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을 이렇게 또 힌트를 보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은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MTN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서 다시 MTN 유튜브 실시간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들어오셔서 꼭 가격 전략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참여 방법과 또 힌트를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참여 내일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올스타계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도 꼭 다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